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 고3 수학 영역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전달 사항 4가지만 전달하고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신모 무료 특강을 제가 라이브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유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고 어떤 빈틈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유사평가원 기출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전략을 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는 10월 19일 일요일에 저녁 8시부터 한 2-3시간 정도로 요 사이로 준비를 했고요. 오픈 카톡방에서만 링크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수험생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상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픈 채팅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내용 보시면 어떤 자료들을 또 나눠주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학년 좀 이렇게 쓰고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야기를 주면은 이 초대 링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1단 3 모의고사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2022학년도부터 평가원 수능에서 2점, 3점 그리고 쉬운 4점까지 이런 문항들만으로 1단 3등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자, 총 14회차고요. 여기 있는 번호대와 미적 28, 30번은 삭제를 했습니다. 수강생 전원에게 이 8절지 사이즈로 이 14회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하고요. 어삼시사의 수원수투 선택 전문항 해설을 함께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녹화본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전달 사항은요. 어텐션 프로라고 제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얘는 뭐냐면 최근 5개년에 평가원 13, 14, 15, 20, 21, 22번의 모음이에요. 14개의 시험지거든요. 이거 6문제씩 하면은 84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분석하는 훈련들을 이 4점짜리에 좀 주목을 해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이 수험생들에게 모두 다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 가시고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꼭 최근 한 5개년 정도 이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수능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수업 제가 구글 폼 올려놓을 테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4점짜리 문항이 있고요. 여기 수학이 역설계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안내 가이드 영상을 찍어줄 거고, 이 밑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 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조건 특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무조건 만난다라는 취지로 이 라이브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제 추석 특강의 연장선이에요. 거기서 파트 1에서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을 좀 위주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좀 다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29번 문항처럼 이런 함수의 개수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틀을 잡는 훈련을 시켜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게 이제 나오면 맞추는 훈련을 할 거고요. 수학2 같은 경우에는 자, 하필이면 근의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근을 설계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내용들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파트이고요. 수학원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미적은 급수 특강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추석 특강 때 진행을 해서 그냥 녹화본으로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강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 제 오픈 카톡방에서 교재 PDF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 자료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혼자서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특강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라이브 수업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특강 때 많은 수강생들이 매우 만족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줬고요. 수강 후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으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볼게요.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미세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니까 3의 3분의 1제곱이랑 얘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따라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면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3의 1제곱,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얘 값을 구하래요. 얘는 f'1이기 때문에 미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3 더하기 2가 되면서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얘를 만족할 때 A의 5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이제 구하라는 게 첫째 항 8에다가 R을 4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R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 얘를 관찰해주면 자 얘는 이게 더 큰 항이죠. 그다음에 2로 나눠서 이렇게 작은 항에다가 뭘 곱해서 큰 항이 되는지 관찰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1로 올 때 R 곱해진 거고 여기에서 1로 갈 때 R 곱해진 거니까 한마디로 R제곱이 곱해진 건데 2분의 1이 곱해진 거네. 그럼 R 4제곱은 4분의 1이겠죠. 곱하면 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에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3에서 함수가 바뀌고 있죠. 3을 빼고는 애초에 연속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니까. 그럼 3인 순간에서의 극한값 함수값 이 같다라고 좀 써주면 자, 3의 저극한 9 플러스 a라는 것은 3의 우극한 3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럼 얘로 넘어오면 a의 값은 얘 넘어가시면 6.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곱의 미분으로 해도 되고 전개해서 미분한 다음에 이 넣어도 괜찮죠? 자, 얘를 f'x 곱미분 갈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1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쓰시고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면 4x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3 이렇게 될 거고 2, 4, 8 8에서 5 빼면 3 더하기 여기다 2 넣으면 4에서 2 빼는 거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즉 9 더하기 16 이렇게 되면서 2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코사인 빼기 사인 이걸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궁금한데 바로 나와 있죠. 3사분면이에요. 즉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서 삼각함수 탄젠트 값 하나 구해서 삼각 B로 푼다. 그럼 파이니까 그냥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2사분면 각인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뿔뿔. 그럼 탄젠트는 2라는 이런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삼각 B 찾아주시고요. 부호는 조심해가지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사인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거 두 개를 빼라.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루트 5분의 1이 되면서 유리화를 하면 5분의 루트 5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 이게 미분해가지고 1 넣을 거죠. 그럼 미분해서 1 넣는다는 것 자체가 미분한 거의 개수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3 빼기 6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x 플러스 y 이퀄 1, 2 넣어서 성립해야죠. 즉 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y절편이니까 x에 0 넣으면 y의 값은 5가 되겠다.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얘네들을 만족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물론 뭐 연립해가지고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이런 형태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얘 모습을 보면 3a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얘가 2 이렇게 돼서 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2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b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는 거고 9는 3의 제곱인데 앞쪽으로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양변에 2 곱했다고 치면은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a-b 이게 통으로 나오고요. 로그 3의 45 여기에서 로그 3의 5를 빼는 거니까 한마디로 로그 3의 9 즉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위치가 각각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이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니까 어쨌든 미분을 해줘야겠죠. 이 미분하시면 V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4t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리고 v의 2는 얘 미분하면 2t 플러스 2 이렇게 얘네들이 언제 같아지냐. 자, 넘어옵시다. 3t의 제곱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인 거니까 얘는 한마디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에요. 그러니까 t 값이 2라는 거죠. 그럼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다? t가 2일 때다. 그때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위치가 너무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2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7, 4, 28 마이너스 20 이 값이 0이죠. 여기다 2 넣어주시면 4 플러스 4 얘가 8이죠. 얘네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말해야 되니까 8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게 a 플러스 b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양수라고 하기도 하고 a는 여기 구간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사인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 몇 사이클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x축이랑 오직 한 점 2,0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 얘를 주기를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생긴지를 보면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a분의 파이로 나눠줄게요. 그럼 위아래 파이 떼시고요. a 곱하면 주기가 2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 안에서 한 사이클만 도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 이런 거를 그릴 때 축 그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y는 3, 여기는 y는 마이너스 3, 원래는 이랬을 건데 여기다가 b를 더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값도 b였을 거야. 위로 올라갔으니까 b만큼. 그럼 사인을 한 사이클만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얘가 2,0에서 x축이랑 오직 한 점에서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기에 접하해라 이런 말인 거죠. 여기가 x축이었다는 거야. 따라서 b의 값이 3이다 라는 것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가 2라는 점이잖아요. 그럼 사실 원래 요거를 그릴 때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쪽인 거라서 이게 4분의 1쪽씩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개를 왔는데 2입니다. 그럼 얘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3분의 8이네.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2a인데 이게 3분의 8? a는 뭐다? 3분의 4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3분의 4 더하기 9, 그러면 13 이렇게 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자, f가 뭔지 봤더니 2차 함수랍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2를 넣어서 답을 내줘야겠죠. 근데 그 2차 함수 결정하는 과정 중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거 보니까 얘를 가지고서 항등식이라서 뭐 개수 비교해서 구하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위크다리급 맞춰봤자 뭐 여기서 얻을 게 없고요. 0 이퀄 0이니까 바로 그냥 미분 들어갈게요. 얘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fx, 앞에 건 가만히 있으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얘 미분하면 그냥 4fx에다가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fx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얘 하나 까여서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개수 비교할 거니까 미지수 잡아줍시다. fx는 2차 함수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잡고 f'x라는 건 2a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곱한 거를 좌변에 적어줄게요. 2ax의 제곱에다가 6a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3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fx에다가 3배를 해주시면 3a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이거 3하면 3bx 플러스 3c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하면 얘랑 2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얘 넘어가면 a, 2 넘어오면은 a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오고요. a가 2가 된다면 얘는 12가 되는 거니까 x의 개수를 비교를 해주면 얘 넘어오면 2b가 12야. 따라서 b의 값은 6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얘는 3 곱하기 b, 얘는 3 곱하기 c, b랑 c랑 똑같죠. c의 값도 6이 이렇게 된다. 그 문제에서 지금 여기다가 2를 넣어라 라고 계산을 말을 한 거니까 우리는 계산을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 2 넣어주시면 8 더하기 12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되면서 26,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뭐 이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이 값의 최대값과 어떤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하자. 이 차이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 세 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죠? 바로 모든 항이 정수라는 거, 이런 범위를 한정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범위 한정 지으면 보통 어떻게 연결되냐? 바로 케이스가 제거되는 대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걸 좀 힌트를 알아두시고요. 문제의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만족을 한대요. 그 앞에 있는 거는 3an, an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2, 4, 8이잖아요. 2n, 4n 이렇게, 여기까지 6, 요거는 4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야. 즉 이걸 이제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a의 n이라는 거는 3분의 4n이거나 또는 a의 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 같은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지. 왜 들어갈 수 없죠? 모든 항이 정수니까 이렇게 케이스 제거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1하고 2 이런 거 못 들어가. 오로지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 3의 배수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구조를 좀 짜서 30개를 좀 더해봤을 때 최대 최소가 뭐냐라고 이제 한다면 사실 3의 배수에서만 지금 선택지가 나뉘거든요. 3의 배수일 때 뭐 3, 6, 9 이런 거 넣을 때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다 정수잖아요. 근데 문제는 3의 배수가 아닌 거, 뭐 1, 2, 4, 5 이런 애들은요 여기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까요? 1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2예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예요. 3 넣은 거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4 넣으면 여기다 넣어야죠. 마이너스 8, 5 넣으면 마이너스 10, 6 넣은 거는 몰라요. 선택지가 얘도 되고 얘도 돼.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개를 나열했을 때 그 최대 최소를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한다며. 그러면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빼면은 사실 얘네들은요 다 죽어요.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 계산을 하는 게. 여기 이슈 있는 이 3의 배수 이 간격으로 얘네들만 이슈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3 넣는 게 커요? 여기다 3 넣는 게 커요? 여기다가 3을 넣는 게 크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아, 그러면 최대값 라지 m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3을 넣은 게 될 거고 스몰 m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3을 넣은 게 되겠구나. 한마디로 걔네들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 뺀 값은 뭐게요?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실제로 3분의 10 m이죠. 여기다가 3 넣어봐. 그러면 얘네들의 그 최대 최소를 뺀 값은 10이라고 10. 그리고 이 다음이 될 때는 6 넣어야겠죠. 이제는 6 넣으면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넣어야 되겠죠. 그럼 30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뭐예요? 3개 간격으로 이렇게 있고 총 30개니까 10세트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1부터 여기 10부터 20, 30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라? 100까지 더해라. 그럼 우리는 1부터 그냥 10까지 더한 거에다가 0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55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550.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물론 시그마 공식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상수 A에 대하여 초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이걸 만족한대요. 자, 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번. 그리고 곡선 fx와 y는 ex가 여기서 만난다. 자, 이거에 대하여 여기 넓이를 a, 여기를 b, 그림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림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 데이터, 이 길이가 5루트 5라는 게 2번 조건. 그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사실 여기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라 그러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면적을 내가 c라고 하면 그냥 0부터 여기 a 플러스 1까지 정적분 이렇게 하면은 원래 a 더하기 c에서 b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남는 거지. 그래서 c를 또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을 계산을 하자. 전략이 요렇게 요렇게. 그럼 내가 a의 값도 찾아줘야 되고 여기에 교점도 찾아줘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을 좀 이용을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5루트 5잖아요. 이게 5루트 5인 상태고 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비율 관계가 1대 2대 루트 5예요. 얘가 1, 높이는 2, 얘가 루트 5. 즉 이게 5루트 5라는 거는 5대 10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Q의 좌표가 5,10 이렇게. 즉 나는 fx를 세울 수 있겠다. 세 근 가지고 세우면 x에다가 x-a, x-a-1 이렇게. 그 여기에다가 5,10을 지난다 하면 되겠죠. 오느세요. 5에다가 5-a, 여기는 4-a, 얘가 10이다. 그 양면을 5로 약분하시면 얘가 2가 되고요.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0인데 2가 넘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aa, 3, 6, 마마. a는 3 또는 6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인데 여기가 5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되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여기가 3, 여기가 4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 교점 얘도 이제 얻어내야 되니까 fx를 다시 한번 쓸게요. x에 x 빼기 3, x 빼기 4 얘랑 2x랑의 교점. 그럼 이제 x 떼시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얘가 0이야. 그럼 xx 2, 5 마마 2 또는 5니까 여기가 2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뭐 근계수로 구해도 되고요. 그럼 2,4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설계를 하면 일단 fx 자체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fx dx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뺄 거예요. 자, 인테그랄 얘 fx에서 2x를 뺀 거 0부터 2까지 fx에서 2x를 뺀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게 a-b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fx를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잡아놓고 x까지 곱한 거니까 얘를 여기다 다시 쓰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12x dx가 되고요. 빼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10x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1x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0부터 4까지 4 넣으시면 애초에 6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7에다가 64 플러스 6 곱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얘를 적분하면 이 앞에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얘 적분하면 5x제곱이니까 얘만 5로 바뀌겠다 이렇게. 그리고 0부터 2까지니까 2만 넣어주시면 16이니까 4분의 1 곱하면 4 그다음 마이너스 3분의 7에다가 8 여기는 2는 4에다가 플러스 20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거 정리를 좀 하면 얘는 애초에 64로 좀 묶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64죠 이렇게. 얘는 6 곱하면 96.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24 얘랑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3분의 5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좀 정리할까요? 얘랑 얘를 치시면 72, 얘랑 얘를 보시면 64 곱하기 4는 256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6에서 56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0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216 빼시면 3분의 1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확인하면 A가 루트 5일 때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A가 여기가 지금 루트 5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BCD의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법칙 연결하려면 어떤 각에 대한 정보라든지 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좀 얻어내서 라지 아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읽으면 BC의 길이가 6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지. 여기에다가 4K라고 쓰고 여기에다가는 3K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각도가 똑같대요. 그럼 내가 여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도 세타라고 하고 sin DEA, DAE 여기 세타죠. 그 sin 세타랑 EDA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sin 세타 대 사인 알파가 1대3 이 말인즉슨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비인 거죠. 이거를 사인 법칙을 통해서 2R분의 변의 길이 하고 2R분의 변의 길이 하면 어쨌든 변의 길이의 B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라는 그 말 자체가 이 문제에서 여기 ED 여기에 길이 있죠. 여기가 3분의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3배 차이 난다. 이 각 세타와 알파에 관해서.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여기의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도 알죠. 근데 여기도 각이 세타가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세타 대 얘, 사인 알파 대 얘. 그럼 길이 B가 세타가 1이면 사인 알파는 루트 5였거든. 이게 3배거든요. 얘가 1이면 얘가 3이었거든요. 즉 여기 입장에서도 얘가 1이면 얘가 3이었어야 돼. 그럼 얘가 뭐입니까? 얘가 2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의 값이 3분의 2였다. 여기가 2. 그리고 얘는 3분의 2가 들어가면은 3분의 8. 요렇게. 그러면 얘 이 삼각형에서 모든 변의 길이 지금 다 알았고 얘네들 가지고서 이 어떤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다 얻어야 된다고 했죠? 변에 대한 길이는 얻었어 이미. 그럼 이 세타든 이 알파든 이 알파에 대한 것도 변이 있으니까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삼각형 그려서 사인 구하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여기서 5라는 것은 얘 제곱 9분의 64 더하기 9분의 5 마이너스 2 3분의 8 3분의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알파까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양변에다가 9를 곱하면 얘는 45가 되고 얘는 64랑 5 더하면 69 얘는 이거 두 개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16 루트 5의 코사인 알파.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9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24이 되겠다. 뿔뿔 8로 약분하면은 얘는 3 얘는 2. 자, 따라서 코사인 알파라는 게 2루트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삼각형 그리면 여기가 2루트 5인 거고 여기가 3인 거니까 얘는 4, 5, 20에서 9를 빼면 여기 루트 11 이렇게. 그럼 뭔가 11, 11 이렇게 있고 맞는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사인 알파는 2루트 5분의 루트 11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 6, 이 값이 2 곱하기 라지 R이었다. 그래서 2 이렇게 치시고요. 위아래 2루트 5 곱하면 루트 11분의 6 루트 5가 되면서 자, 넓이 구합시다. 제곱 11분의 36에다가 이제 5를 곱하면 180 파이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f-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f가 이제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넘버링 할게요. 1번 조건 이렇게. 자, 함수 gx가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얘가 2번 조건이 될 거고 가조건 나조건이 이제 3번 4번 조건이 될 텐데 얘 뭔 말이야? gx가 0이 되는 모든 실수 x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구간으로서 이렇게 좀 정의가 되고 있고 얘가 80일이 되는 것도 이렇게 구간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4번. 그럼 나는 일단은 이 이차함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게 뭐냐면 fx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그 다음에 양수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적분한대요. 얘는 먼저 정적분한 다음에 양수와 음수 다 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래요. 그거 해가지고 0이 된다라는 말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럼 사실 0부터 지금 정적분을 시작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은 거니까 저기 앞에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0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순방향으로 가면은 양수,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면은 음수가 되겠죠. 이 값 자체가. 그리고 얘는 0이 이렇게 있을 때 순방향으로 가면은 뭐 여기 음수로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음수랑 양수랑 반영이 돼서 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양수가 되겠죠. 절대값 취할 거니까. 그리고 뒤로 가더라도 나중에 절대값 취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이 0을 만들어내려면 얘는 최종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무조건 양수값인데 얘는 순방향이지 역방향이지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이게 역방향으로 갔을 때 이 값이 음수가 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0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근이 되는지 이런 건 모르는데 여기다 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는 얘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0부터 적분하면은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음수가 될 거고 얘는 뭐 역방향으로 가더라도 그걸 적절히 뭐 잘 반영해가지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취해서 양수값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x의 값을 설정을 할 때 마이너스 7 이상인 것까지만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7인 순간 자 등호를 봐야 됩니다. 이 등호일 때가 언제일지를 발견을 해야지. 여기서 뭔가 꺾이죠. 꺾이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마이너스 7의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검증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까지 갈 때는 이렇게 오면은 역방향이니까 이만큼 음수로 먹어요. 이 앞에 게. 근데 얘는 여기 음수로 정적분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역으로 적분하니까 양수로 될 거고 어차피 절대값 씌우니까 그럼 얘랑 얘는 면적 똑같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지.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7이면 그럼 애초에 이만큼 여기가 A 영역 여기가 B 영역이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얘는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라지 A에서 B를 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계산했을 때 0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7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0은 몰라요 사실. 여기 양수 쪽 어딘가에 이 꺾여 올라오기 전인 음수, 꺾여 올라오기 전인 음수, 이 위에는 양수. 이 순간 어딘가에 0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일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볼게요. 얘를 보면 만약에 얘가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애초에 꺾여 올라올 것조차 없어요. 무조건 양수야. 그럼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얘도 없어요. 무조건 양수야 이제부터는. 양수 P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4P부터 7P까지면 여기가 0이면 4P가 여기고 7P가 여기죠. 아니 무슨 81로 일정하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 여기 음수인 거를 적절히 먹게끔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우선적으로 이 4P랑 7P는 좀 어디 멀리 가도 될 것 같은데 4P는 최대한 조금 최소한 그럼 4P가 지금 여기다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고 거기 맞는지 검증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4P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4P면 내가 여기 영역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영역도 A겠네?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뒤집었으니까 이건 A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마이너스 A,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A로 나올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2A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1 이렇게 이제 됐다고 치면 얘를 좀 옮겨볼까요?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여기 면적이 더 추가로 생기죠. 근데 그래도 그럼 8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이 왼쪽에 있으면 이게 여기가 애초에 4P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증가하지 81로 일정하지 않아요. 즉 무조건 여기 4P 여기가 근이었다는 거고 그럼 잘 봐요. 이때부터 스타트잖아. 그럼 얘 값이 뭐예요? 여기 전체 면적을 쌤이 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를. 여기도 A라고 할게요. 그럼 두 개를 갖다가 A 더하기 A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2A예요. 2A를 유지해야 돼 지금 우리는. 그러면 좀 더 가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와보면 7P가 되기 전까지 좀 와보면 여기의 면적은 내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뒤집은 다음에 우리가 정적분 한 거니까 A 플러스 B거든요. 이 앞에 거는. 얘는 뭔데? 얘는 이 정적분 다 반영해야 돼. 정적분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제 이것들을 계산을 해주면 얘가 2a인 거야 여전히. 4p일 때도 2a였는데 이게 좀 벌려도 2a구나. 그럼 언제까지? 7p까지. 그 7p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7p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여기가 기가 막히게 b가 딱 되는데 이 순간이 언제냐? 바로 a랑 b랑 같아지는 순간까지. 자, 왜 그렇게 되냐면 봐봐요. 만약에 이 순간까지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얘랑 얘랑 같아지면 제로가 됩니다. 정적분 값이 0이에요.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얘도 그대로 2인 거 맞죠? 여기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당겨볼까? 7p보다 더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중에 뭐 한 8p 이런 식으로 당겨보면 여기 추가 구간이 c가 생겨요.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뭐야? 0부터 거기까지 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렇게. 근데 이 뒤쪽에 오는 거는 얘 음수 반영해 마이너스 a 뒤에 양수인 애들 이렇게 반영해 그럼 얘네들이랑 얘네들 더하는 건데 그럼 얘가 죽으면서 2b 더하기 2c라는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딱 기가 막히게 여기 a, b의 면적이 같아지는 이 순간까지가 7p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세워볼까요? 나는 fx를 일단 세팅을 해줄게요. 최고치약에서 몰라. 그리고 a 값은 양수입니다. x 플러스 7에다가 x 마이너스 4p 이렇게 될 거고요. 나는 인테그랄 0부터 4p까지 fx dx 이거를 계산을 한 게 이거 반띵이니까 2분의 81이라는 거죠. 2a인 거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인테그랄 0부터 7p까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0부터 4p까지 하면 이 a가 정적분 값이잖아 지금 이게. 정적분 값이니까 음수를 반영해줘야겠지. 똑바로 씁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fx dx 이걸 계산한 게 제로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딱 여기서 여기까지 한 게.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AP 2개, 식 몇 개, 2개 연립하면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팅을 하시고 문제풀이의 틀 이걸 잡아주신 다음에 그래프를 좀 H함수니까 우리가 0 움직여가면서 마이너스 7 움직여가면서 4P 움직여가면서 근데 그때의 기준이 근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서 생각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좀 전개를 해줄까요? A는 가만히 있고요. 안에 있는 거 전개하면 X의 제곱에다가 7 마이너스 4PX 그리고 마이너스 28p 이렇게 즉 적분값이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거니까 a는 가만히 있으시고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4p x의 제곱 마이너스 28p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다가 이쁘게. 그럼 이제 얘 쓸래 해보면 얘를 먼저 합시다. 여기는 7p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3분의 1에다가 777 PPP 그리고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4P에다가 77PP 그리고 마이너스 28 P 7P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가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럼 나눌 거 나눌게요. 일단 P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P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도 P 여기도 P 이렇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 제곱 이렇게 나누면 여기도 7 제곱 사라지고 7에 여기는 4가 이렇게 남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6 곱하시면 얘는 6이랑 이렇게 치면 2니까 14p 이것만 남고요. 여기는 이거 치면 3만 남으니까 21 마이너스 12p 얘는 마이너스 24가 0이다. 얘랑 얘를 계산하면 2p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마3이니까 넘어가면 3. 자 따라서 p의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 이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0부터 4p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서 a 값을 구할 거잖아요. 저희 다시 한번 쓸까? a는 이렇게 냅두고 3분의 1에 x의 세제곱 p가 2분의 3이죠. 여기다 넣어. 그럼 이제 4로 곱하면 얘는 6이니까 2분의 1 x의 제곱 여기다 넣으면은 2분의 3이니까 14 곱하기 3 42x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4p인데 p가 이거니까 4 곱하기 6이잖아요. 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81이 돼야 된다. 자 넣어줄게요. 3분의 1에다가 666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66 그리고 마이너스 42에다가 6까지 이거에다가 a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2가 될 거고 이 앞에 거 72 이렇게 치면 3이 될 거고 플러스 18 얘는 6이 12 25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만나면서 90인 거고 이렇게 이제 빼면은 그냥 빼네 2 여기는 1 10 6 1 마이너스 162 자 양변에 뿔 만드시고요. 81로 나누시면 여긴 2가 남죠. a의 값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3 넣으면 얘는 6이고요. fx 구했죠.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여기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여기서 뿔 4 46 3 4 1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계산이 여기서 좀 있었는데 요 정도는 그냥 없앨 거 없애면서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진수 조건 갈게요. x의 값이 일단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 사이즈가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얘는 4에다가 이걸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좌변은 한 번 했으면 로그 4에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로그 4, 로그 4를 떼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0. 그럼 x는 0 또는 6인 건데 2보다 크라고 했으니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17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나와 있고 f1이 3일 때 f2를 구하래요. 예, 적분상수 준 거죠. 적분 갈게요. fx라는 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1 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까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2, 8에 16 마이너스 4 플러스 2 즉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여기 안에 좀 들어있는 게 보이나요?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안에 거 뿌리면 an, bn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n 플러스 bn 그리고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얘가 지금 60이다. 그리고 이 앞에 거 시그마 이제 분배를 할 건데 이건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에요. 내가 구하라는 값을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옆에는 얘가 4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44인 거니까 2배 하면은 88 그리고 플러스 이 4짜리가 7개 있으면 28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서 60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0이니까 넘어오시면 플러스 60 되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12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두 상수 AP에 대하여 끊고 함수 fx를 이거라고 하자. 초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네요. 근데 얘가 3에서 극값을 가지래. 그리고 극대 극소의 합이 8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무조건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거니까 믿고 개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3이던 여기서 3이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분을 해서 관찰해줘야죠. 이제 f'x라는 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야. 얘가 딱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나는 이런 힌트를 알고 있잖아요. 3에서 극값이래. 그러니까 얘는 이차 함수가 무조건 3을 근으로 갖고 있는 거고 두 근의 합이 지금 4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야. 근과 계수 공식으로. 그래서 너가 1이고 너가 3이었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고요. 여기 극대 극소의 합이 8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따가 1 넣고 3 넣고 더해서 8이다 이런 식 하나 세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a의 값을 구하면 두 근의 곱 이용하면 되겠죠. 곱이 3인 거니까 3분의 9 해야지 3 되겠네. 따라서 a의 값은 9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자, 1을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 빼기 6 플러스 9 플러스 b 3을 대입할게요. 27 마이너스 69 54 플러스 27 플러스 b 이렇게 이걸 다 더한 게 8입니다. 즉 얘는 0이 되고요. 이 값 자체는 2b에다가 얘네를 계산하면 플러스 4 얘 넘어가시면 4 b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1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상수 a에 대하여 끊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fx가 있대요. 이렇게 자, 실수 t에 대하여 t가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fx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gt 이퀄 2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개수가 2 이 개수가 지금 gt인데 그게 2가 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소값과 같도록 하는 모든 이거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일단 좀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끊을게요. fx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런 걸 좀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랑 만난 점의 개수를 gt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gt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죠. 그리고 그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거의 뭐 t의 최소값이 얘 최소값과 같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세 번째 토막이라고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fx가 지금 자기소개하고 있으니까 얘를 좀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얘는 내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고정이라고 할게요. 얘는 a의 값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변동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이걸 베이스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고정인 쪽은 좀 웬만하면 잘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x축, y축을 그리시고요. 얘 점근선이 y는 7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y는 7 세팅을 하시고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 얘는 증가하는 지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인 순간 이렇게 나눌까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세팅을 해주면
여기서 올라오다가 말아야죠. 쫙 올라오다가 여기서 멈추게끔. 이 상태에서 이 밑에 걸 봅시다. 얘는 10을 기준으로 무조건 얘가 원래 원점 대칭 되어 있는 거잖아요. 2x제곱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것도 부호 바뀌고 이것도 부호 바뀐 거니까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던 애가 y축 대칭이 되고 x축 대칭이 되면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돼. 치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를 만약에 채우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그럼 얘는 최소값이 없어요. 이 7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fx가 최소값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이 7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야 최소값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물론 뭐 더 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얘의 점근선도 뭐 10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쫙 올라가는 이런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fx예요. 좀 바뀌겠죠? 이 값이. 이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좀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저 직선 어떻게 생겼죠? 얘 t로 넘어가고 x로 넘어간 다음에 2의 a로 나눌게요. y는 마이너스 2의 a분의 1의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의 a제곱 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게 이 t값에 따라서 만난 점의 개수가 계속 바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이 기울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애초에 음수거든요. 왜냐면 이 지수 이 값이 양수니까 무조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 x가 이 기울기는 음수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알겠고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인 건 알겠는데 이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t의 최소값 그럼 언제예요? 여기야. 여기 이 정점 이것보다 더 내려오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여기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콤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2에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이 fx의 최소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fx의 최소값이라는 걸 일단 씁시다. 얘잖아요. 이거랑 뭐랑 똑같다? t의 최소값. 그럼 t의 최소가 되려면 이 점을 지날 때가 t가 제일 작아지는 거니까 얘를 넣어줄게요. 이거를 뭐 여기다가 넣든 이거를 여기다가 넣든 그러면 얘 t 이퀄 t만 넘기고 여기다가 넣을까요? 여기다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다음 y에다가는 2의 a제곱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2a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0에 2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 순간에 모든 2의 a의 값들의 곱을 한번 구해보래요.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해야지. 2의 a의 제곱 얘를 내가 t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0 오른쪽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t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4t의 제곱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t 플러스 12는 0이 됩니다. 2로 나누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이 되는 거니까 곱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6 하면 되겠네. 바로 그냥 이 a제곱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즉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의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f가 뭐냐면 초고차함계수가 1인 4차함수 fx입니다. 그럼 얘를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4를 넣어서 답을 내겠죠.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이 극한값 두 개를 같은 게 만족하는 실수 k가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조건이고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17일 때 라고 했네요. 이런 최소값이 17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fx가 4차 함수죠. 그럼 최소값이라는 말은 그 순간이 뭐게요? 극소값이라는 말이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조건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관찰해보면 일단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어디로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얘가 좀 더 간단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치환하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얘를 gx라고 통으로 놓으면 얘는 뭐죠? gk죠. gx에서 gk를 뺀 이런 꼴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우변은 말뜻 자체가 g'k가 되는 거예요. 얘는 4차 함수로 제곱한 거니까 얘도 당연히 다한 함수겠지. 그러니까 어떤 값이 수렴값이 나와주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 돼야 되는 거고 이 위에다 k 넣어주면은 2k의 제곱에 f의 k 그리고 빼기 f의 k의 제곱 이게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뭐 뗄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힌트가. 자 fx의 최소값이 17이래요. 그럼 무조건 0인 순간은 없는 거네. 아무리 작아도 17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얘랑 같은 그런 실수 k가 이거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f의 x와
2x의 제곱 얘네들의 교점 그게 t랑 마이너스 t밖에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지금 4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죠.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4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있으면 2x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t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차함수를 구할게요. 빼줄게요. 이게 넘어오시면 f의 x에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럼 최고치 한계수는 어차피 1이었으니까 깔끔하게 x 마이너스 t 그리고 이거의 제곱 x 플러스 t 이거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쓰면은 얘 제곱 하나로 묶을게요. 이 안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거의 제곱 얘 넘어올까? 플러스 2x의 제곱 이게 뭐다? fx가 된다. 그럼 이게 바로 fx가 세팅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t제곱만 알아낸 다음에 4를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t제곱 알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인 이 최소값이 17이다. 극소값이 17이다 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fx의 모양을 좀 보면 다 이게 약간 우함수 감성 나죠. 짝함수.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면 확인 x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거니까 fx가 우함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개형의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고 여기에 극소 라인이 똑같고 여기에 y축이 있으면서 극대가 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0이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할 건데 그 전에 좀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할게요. fx라는 거는 x의 4제곱 그리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로 묶을까? 이 뒤에 있는 것도 한 번에 쓰려고 그러면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x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t의 4제곱 그럼 이제 전개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다시 이렇게 되고 얘도 나오니까 끝. 얘를 미분해주면 f'x라는 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죽는 거고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가 x인 순간에서 뚫을 때 여기서 극대인 거니까 맘대로 이제 우리는 극소만 관찰하는 거니까 x를 나눠도 되겠죠. 그쪽 안 볼 거니까 이렇게 얘가 같아지는 그 순간 그럼 4 떼시면 x의 값이 뭐다? 뿔마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인 이 순간 여기의 값이 17이다. y는 17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이거 제곱해 t제곱 마이너스 1 t제곱 빼라고 했으니까 그냥 1이죠. 1 여기다가 넣으시면 플러스 2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1 이게 17 얘 넘어오시면 16 2로 나누시면 8 마이너스 1 넘어오시면 9 t제곱이 9 t의 값은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어차피 t제곱은 9인 거니까 여기다 9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여기에서 f4를 구하라고 했으니 4 넣으면 16 그러면 7의 제곱이니까 49가 될 거고요. 4 넣으면 4, 4, 16이니까 32 이렇게 되겠죠. 더하면 8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대요. 자, 우선 첫째 항이 3이다라는 걸 주고 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초항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주면 처음부터 나열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좀 이따 우리가 파악을 해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니 전항이 음수면 뭔가를 더해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0 이상이면 뭔가를 빼요. 전항에서 10을 빼고 K만큼 뭘 더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A의 4가 0일 수도 있고 A의 5가 0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A의 1부터 출발하라고 저기 위에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A의 1 얘는 3이고요. A의 2는 그럼 뭐가 되죠? 이 아래 거를 따르겠죠? 전항이 양수였으니까. 자, 일단 10을 빼. 그러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K만큼 더해주시면 되고요. A의 3은요? 얘가 지금 부호를 몰라요.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만약에 위에 거에 해당을 한다면 여기에서 2가 들어간 거니까 n자리에 전항에다가 2를 더해.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라. 또는 10을 빼. 그럼 마이너스 17 그리고 K를 더하면 2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서 A의 4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얘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아래 거를 따르겠죠. 즉 전항인 이거에다가 갑자기 10을 빼 그리고 K를 더해 이렇게 만들 거고요. 얘는 그때그때 다르죠. 이거일 수도 있어요. n자리에 3 들어간 거니까 일단 3 더하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2K 하고 절대값을 취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일단 10을 빼 그리고 K를 더해서 3K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풀이의 틀을 잡을 때 얘가 0인 경우 또는 얘가 0인 경우 이렇게 있죠. 일단 나는 얘가 0인 경우를 카운팅을 해주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얘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로 못 나와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그럼 5-k로 나오겠죠? 그럼 kk 죽잖아? 어떻게 마이너스 5가 0이야? 모순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이게 나올 때에 얘가 얘네 둘을 계산하세요. 2k의 값이 마이너스 15, 얘는 0. k의 값은 2분의 15,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2분의 15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죠. 이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거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도 이제 양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밑에 걸 따라서 온 거고 얘는 이제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2분의 15면 얘는 2분의 14니까 한마디로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은 얘가 양수인데 왜 갑자기 위에 거를 따라서 이렇게 왔지? 모순이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0이 될 리가 없어요. 끝. 그리고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되려면 k의 값은 7이면 되겠죠. 그럼 검증 작업 k가 7이면 얘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고 k가 7이면 이건 0이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 맞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k가 7인 게 후보가 한 개 나왔고요. 또 얘가 이번에 0이면 k가 9면 어떻게 될까? 얘가 9가 되면 이거 1인 거니까 양수니까 이 밑에 걸 따르는 거 맞죠? 그리고 얘는 9가 되면 양수니까 또 밑에 걸 따르는 거 맞고 즉 k의 값이 7 또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a의 포가 0일 때. 그래서 나는 어쨌든 최대 최소의 값들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네 둘을 후보로 좀 냅둘게요. 그리고 나서 a의 5를 구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마중 나오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a의 5가 0이라면 이렇게 그 전항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위에 걸 따라서 왔다고 하면은 전항 우리는 이 0이 되려면 뭔가에다가 4를 더해 an에다가 A4죠. 그러니까 A4에다가 4를 더해 그 절대값을 취해서 와서 0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려면 전항이 마이너스 4였겠죠. 그리고 또 이 밑에 걸 따라서 왔다고 한다면 일단 10이 빠지고 K가 더해진 거라서 원래는 10-K였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10이 빠지고 K를 더해서 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양수였어야 이런 거를 따라서 이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얘가 양수이려면 이 K의 값은 10 이하였을 겁니다. K가 10 이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검증 작업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4라면 옌지 이렇게 얘라면 옌지 후보들이 나오고 거기서 맥스 미니를 골라주는 건데 그 와중에 그걸 다 따지는 게 아니야. 좀 센스 있게. 여기 절대값 보이죠? 절대값이면 0 이상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힌트 얻어가면서 빨리빨리 관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얘랑 같을 때를 볼게요. 그러면 얘가 안에가 부호가 다르게 나오면 또 말이 안 돼요. KK 죽으면서 마이너스 5거든요. 또 마이너스 4는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양수로 나온다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2K-15라는 거 얘가 마이너스 4야. 넘어가면 11. 따라서 K의 값의 후보가 2분의 11 이렇게 됩니다. 얘는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어. 왜? 아까 전에 7하고 9가 나왔는데 얘네를 벗어나는 구간이야. 7보다 작네. 그러니까 뭔가 최소값 미니멈이 갱신될 그런 지금 장면인 거지. 검증 작업을 합시다. 2분의 11이면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얘도 양수니까 이걸 따는 거 맞고요. 2분의 11이면은 얘는 음수네? 음수니까 이런 절대값 얻는 이런 행동하는 것도 맞아. 오케이. 다 되네요. 그럼 K가 미니멈이 지금 2분의 11로 이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 얘가 미니멈, 얘가 맥스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길 애들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지. 자, 얘는 일로 못 가요. 얘가 이거라고 친다면 얘가 넘어가면 24. 그럼 K는 8밖에 안 돼. 이 사이에 들어오네? 애매해. 얘 제일 작은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것도 아니야. 끝. 이제 너는 다 털었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얘만 볼게요. 얘를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얘랑 여기서부터 그냥 절대값 없고 편안하잖아요. 계산해.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4K의 값이고 넘어가면 7. 그럼 K는 4분의 37. 9가 넘어가죠? 자, 얘 검증합시다. K가 4분의 37이라는 이러한 말은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2분의 37이거든요. 얘는 2분의 34고요. 양수니까 이거 따라한 거 맞고요. 이게 4분의 37이면 9점 몇이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이거 탄 거 맞죠? 그러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죠. 모든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K의 값이 4분의 37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지 M이 갱신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거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원래 그대로 나오면 자, 얘로 넘어와. 3K의 값은 24, K가 8이야. 8 안 돼. 여기 어디 축에도 못 껴. 그런 거 아마 된다고 하더라도 검증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취급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시고 그냥 얘가 마이너스로 달고 나오면 그러면 14-2K가 10-K인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K가 되는 거고 10 넘어오면 4가 되니까 K가 4인 경우 얘 미니멈이 지금 얘 5.5니까 갱신될 만하죠. 그러니까 4를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전에 4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음수니까 이거 탄 거 맞아요. 4 넣어보세요.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면 이걸 탔어야지. 왜 이거 양수, 이게 양수일 때 타는 이 줄기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러야. 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라스트. 이것만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봤을 때 일단 이 앞에 있는 게 음수로 나오면 KK가 죽고요. 그냥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얘가 10-K인 거니까 K의 값이 15가 돼요. 근데 에러야. 벌써 에러야. 땡.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 K에다가 마이너스 15, 얘가 10-K라고 한다면 넘어오면 3K, 얘가 지금 25죠. 그럼 K는 3분의 25. 요거 3분의 25. 근데 얘는 8점 몇? 9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디 축에도 못 껴요. 가장 애매한 데 있는 거야. 즉 얘가 미니멈, 얘가 맥시멈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더하래? 그럼 통분합시다. 4분의 22 이렇게 통분하면 4분의 59가 되면서 더하면 6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12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5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앞에 있는 거 3덩어리, 이거 뒤에 있는 거 2덩어리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즉 OC2 이렇게 해주시면 얘 값은 10 이렇게 되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얘네 두 개의 값이 나와 있을 때 P,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란 말이 뭐예요? P, A, 교, B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같은 부분이 아예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덧셈 정리 우리가 좀 사용할 때 편해지는 거지. 3분의 1이라는 게 PA 더하기 PB 그리고 PA 교비는 없는 거니까 0인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PA만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있는 조건에서 얘 여사건이잖아요. 1-A라고 해주고요. PA는 그냥 A라고 하고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넘어오시면 2A의 값이 2분의 1이죠.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럼 4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서 통분하면 1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을 던져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에 이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 던진대요. 그럼 전체 케이스가 36가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두 눈의 수의 차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뭐 있냐면 1, 2, 그리고 2, 3, 3, 4, 4, 5, 5, 6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면은 5개가 나오고요.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즉 10가지 2로 약분하시면 18분의 5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딸기 한 개의 무게가 이런 전기요금을 따른다고 한다까지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기까지 1번. 그리고 이 농장에서 수확하는 딸기 중에서 100개를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조사해서 신뢰 구간이 나와 있다 끊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농장에서 수확한 딸기 중에서 25개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조사했더니 신뢰 구간이 이거다. 이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그마 이제 바로 구해주려면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로서 표현을 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 여기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2a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95는 1.96이잖아요. 95%.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는 a와 시그마에 관한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 두 개죠? 식 하나죠?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얻어봅시다. 여기에서 이걸 빼주시면 2a 플러스 0.49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시그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a가 필요가 없어요. 이 a를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0.49 이렇게 세팅이 되고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2a 이퀄 2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이제 정리만 좀 해주면 되는데 사실 얘 있죠. 이 지저분한 거. 이거를 이 덩어리가 내가 라지 x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저기다 2 곱한 거죠. 그러니까 2x야 이렇게. 즉 얘로 넘어오면 x라는 게 0.49예요. 아, 그러면 이게 0.49인 거니까 얘 이퀄 0.49 우리는 이것만 풀어주면 시그마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나는 여기에서 0.49가 4개 있으면 이게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해주시고 2, 5, 10 해주시고 양변에 4분의 5를 곱하면 시그마는 4분의 5다.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끊고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가족권은 이렇게 지금 144라는 게 힌트를 줬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합시다. 얘는 12의 제곱이죠. 그리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러면 그걸 또 제곱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A, B, C를 3개 곱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A의 값은 무조건 짝수래요. 그럼 애초에 얘네들이 얘 2 몇 개, 3 몇 개, 2 몇 개, 3 몇 개, 2 몇 개, 3 몇 개 가져갈래? 이런 건데 둘 다 안 가져오면 그냥 그 숫자는 1인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전체에서 A가 홀수인 거를 빼면 되겠죠. 얘가 하나도 2의 거듭제곱 얘를 절대 가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지, 전체에서. 그럼 A가 짝수겠죠. 자, 전체 케이스는 뭐냐면 일단 이거 이 4개 있죠. 이거를 A, B, C한테 배분해 주세요. 서로 다른 3개한테 4개를 배분해 주는 거니까 3H4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3의 제곱 이거를 배분해 주시면 3H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뺄 겁니다. 여기 있는 2의 4제곱을 B랑 C한테만 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홀수가 되겠지, 그러면. 2 안 가져가면. 즉 2H4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있는 3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주면 됩니다. 3H2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끝. 자,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얘 더하면 7인 거니까 6C4는 6C2 15예요. 얘는 6인 거니까 곱하기 6 빼기 얘는 5C4니까 5 얘는 4C이니까 6. 자, 따라서 이 앞에 거는 90 뒤에 거는 30 빼시면 60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확률변수 X가 이런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음수 A에 대하여 여기까지 네모박스 이거를 만족할 때 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문자가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표준 정기분포로 Z로 다 바꿔놓고 기준 잡고 푸는 게 가장 깔끔한 거죠. 자, 이거를 Z로 다 바꿔주면은 P 첫 번째 조건 여기에서 자 시그마분의 즉 2m-1로 이제 나누는 거니까 사실 2m을 곱한다고 봐도 되죠. 분모 문제 2m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a-m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2m을 곱하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더하기 p에다가 z 이렇게 바꿔주시고 2m을 곱할 건데 a의 제곱에서 m을 뺀 거에다가 2m을 곱해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제 1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실 z분포는 가운데가 0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있고 x분포가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을 때 여기가 0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얘랑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 이하 더해서 1 되려면 대칭이어야 됩니다. 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면 하나는 1이어야 이거 이하 그리고 이거 이하 이게 대칭적으로 더해서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랑 얘의 부호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붙일까요? 그럼 m-a에다가 2m 이거랑 같다.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m 2m 이렇게. 그러면 m이 0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좀 정리하면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2m 이 값이 0이다. a와 m에 관한 이런 관계식을 한 개를 뽑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식 볼게요. 자, 얘는요 p 이렇게 이제 있고 z로 바꿀 거니까 자 여기에서 m을 빼세요. a의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m 여기에다가 2m을 곱하는 거죠. 우리 표준변식을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 값 자체가 0.977이라는 거는 0.5에다가 0.4772를 더한 거니까 두 칸짜리 얘를 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값 자체가 2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2 이하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얘 날리시고요. 자, 문자 줄이자. a제곱 더하기 a라는 건 2m이잖아요. 얘가 2m이야. 그러니까 얘에서 이거 빼면은 m. 그럼 이건 m제곱. m제곱은 1. m은 뿔마 1이구나. 그러면 m의 값이 1일 수도 있고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뭐 음수 조건 이런 걸로 봐서는 하나씩 해봅시다. 1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이제 0인 거고 a 1 뿔마. 그럼 a의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네요. a가 마이너스 이렇게 깔끔하고 이 밑에 거는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그럼 이제 판별식 써보면 d가 1 마이너스 8 음수예요. 허근 나온다. 음수 안 나오죠, 실수?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x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이걸 구하래. 근데 심지어 지금 나는 m을 알아요. 원래 정규분포 m 1, 2분의 1 이거의 제곱인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도 정규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젠 좀 만만하죠.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가운데 평균이 1이야. 이거 x분포가. 그럼 2분의 1 간격으로 벌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는 0, 여기는 2분의 1, 뭐 2분의 3이 갑니다. 근데 4분의 1을 이하라고? 4분의 1은 어디야? 0과 2분의 1 사이지 여기. 이거 이하래요.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는 0.5에서 1.5 칸을 빼야 되죠. 따라서 0.5에서 얘를 빼주면 0.0668.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집합 x 2, 3, 5, 7, 11과 함수 x에서 x로 함수에 대하여 함수 f의 치역을 a라고 할 거고 합성 함수 f 합성 f의 치역을 b라고 할 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전형적인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나왔죠. 자, 가조건에 보시면 이 b의 집합의 원소는 2개라고 합니다. 이 합성한 거의 집합의 원소는. 그리고 나조건에 보시면 집합 a 안에 들어오는 모든 원소의 곱, 이 곱이라는 것은 b에 들어오는 모든 원소의 곱의 2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항상 우리는 문제 풀이에 틀을 짜야 됩니다. 상황을 좀 그려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x에서 x로의 지금 함수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2, 3, 5, 7, 11 이렇게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받는 그 치역을 우리는 a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일로 한 번 더 가면은 얘는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f고 얘는 f 합성 f고 여기에서 나오는 치역을 우리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 3, 5, 7, 11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나조건의 의미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원소의 곱은 여기 모든 원소의 곱의 2배다라 그랬죠. 이게 이 문제의 킥입니다. 바로 여기 안에 무조건 2가 들어 있었어라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2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어떤 거 2개를 딱 골랐어요. 내가 2개를 골랐는데 걔도 그 2개 있는데 플러스로 2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면은 2배가 기가 막히게 딱 연출이 되는 그러한 숫자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풀이의 킥이다.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갖다가 뭘 뽑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어요. 나머지 뭐 특수 조건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세요. 그럼 뭐 고를까요? 3이랑 5를 골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얘 x 이렇게 합시다. 여기 곱하기로 하면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2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어요? 또 뭐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죠. 그럼 아무 데나 가. 곱하기 2를 하는 순간 그냥 뭐 3으로 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치면은 얘도 이렇게 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 곱한 거는 얘네들이 서로 다 뭔가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집합 A 안에 있는 원소들도 무조건 3하고 5였어야만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곱한 것도 여기에 있으면서 2까지 추가가 되면서 딱 이 나조건을 만족하는 이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3 있죠. 방금 3이 지목당했잖아. 이 3이 어디로 갈지가 좀 궁금하네. 너 3으로 갈래? 5로 갈래? 그게 다르죠. 얘가 3으로 가냐 5로 가냐가 얘네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틀을 잡아서 문제풀이를 쪼개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와 여기로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요. 3이 3으로 갈 수도 있고요. 3이 5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부터 볼게요. 만약에 3이 3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치면 반드시 여기에 치역이 5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랑 얘만 이제 정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2를 포함을 해줘야겠죠. A 안에는 2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지목당하지 못했으니까. 즉 원래 너네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셋 중 하나니까 그냥 9가지가 되겠지만 얘네들이 3과 5로만 가는 2 곱하기 2 즉 4가지를 빼야 2를 적어도 하나는 지목을 하면서 구성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즉 이런 식으로 9에서 4를 빼면은 끝인 거고 이번에는 3이 5로 갔을 때 이때를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5는 어디 가면 돼요?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곱하기 2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가 3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너도 3으로 갔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방금과 똑같은 논리죠. 너랑 너가 적어도 하나는 2를 지목을 하면서 한번 대응돼 볼래? 그럼 너네들 그냥 대응되면 세 가지 9가지잖아요. 근데 3과 5로만 가면 안 되니까 2 해가지고 4가지를 빼줘야 된다. 즉 얘는 5, 얘는 2, 5, 10 한마디로 15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6, 2, 12 15 곱하기 12는 182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풀이에 킥을 먼저 찾으시고요. 틀을 짜신 다음에 계산 틀도 짜시고 케이스 분류해서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전형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항상 이런 문제는 템플릿이 똑같아요. 처음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의 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이런 거 한번 구해볼래? 이러고 있네요. 그럼 뭐뭐 할 때 이런 거 보이는 걸로 봐서는 조건부 확률이 될 거고요. 자, 문제를 하나씩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자 AB에 8개의 공이 들어있다. 두 상자 A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자, 시행은 끊어 읽어야 돼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이렇게 딱 끊고 여기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행, 어떤 행동 이런 게 할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하면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이랬죠. 그러니까 3 또는 6이 나오면 상자 A에서 2개를 B에 넣어라 이렇게.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 또는 2 또는 4 또는 5면 상자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A한테 넣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사건 내가 P 사건, 이런 사건은 Q 사건이라고 해서 문제풀이에 구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4번을 반복을 하래요. 이때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B에 들어있는 것보다 많을 때에 하필이면 주사위의 짝수의 눈이 4번 나왔었을 그런 확률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는 4번을 반복을 할 거잖아요. 이런 문제풀이에 틀을 짜야 됩니다. 자, 틀을 짜실 때 어떻게 된다? 항상 문제에서 특수한 조건,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 그리고 극단적인 것부터.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됩니까? 전제 조건이 A가 더 많아야 된대요, B보다. 그러면 B에서 A로 넘어오는 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 Q, 이렇게 극단적인 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올 Q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Q가 3번 있고 P가 1번 있으면 얘는 3개가 넘어가고 2개 넘어왔으니까 얘도 가능하죠. 아직까지 A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P랑 Q, 얘가 P가 크거나 같으면 얘는 2개씩 뺏기고 1개씩 얻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절대 이 문제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리가 없다. 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게 딱 위에 올라올 때 그때는 짝수의 눈이 하필이면 이걸 만족하는 그 와중에 짝수의 눈이 왔었어야만 하는 것을 다시 세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주면 일단은 Q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봅시다. 3분의 2겠죠? 6분의 4라고 하기도 하고, 얘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번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뭐 약분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6분의 2, 6분의 4 이렇게 쓰는 게 마음 편해요. 6분의 4 이거의 4제곱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 4번 중에 3번 6분의 4를 3번 고르고 6분의 2를 한 번만 골라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와중에 짝수의 눈이 4번, 얘는 짝수의 눈이 이런 Q 사건 내에서 짝수가 나오는 거는 2랑 4가 나와야 되죠. 그럼 확률이 몇이야? 6분의 2잖아요. 즉 6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여기 중에서 얘는 4C3 이렇게 이제 하시고 6분의 2의 세제곱에다가 P, 이 P라는 사건 아닌 짝수는 6밖에 없습니다. 그럼 6개 중에 한 개만 가능한 거죠. 6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쓰면 위아래에다가 6의 4제곱을 곱하기가 편하죠. 즉 얘를 다 날라가고 4의 4제곱 이게 남아요. 일단 쓸게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이거 날라가고 이거 다 날라가면서 자 쓰면 4 곱하기 4의 세제곱이니까 4의 4제곱에다가 2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자, 위에는 이거 다 날라갑니다. 그럼 2의 4제곱은 그냥 센스 있게 4의 제곱이라고 쓰세요. 지금 다 4, 거리고 있잖아. 얘는 이거 날라가고 날라갑니다. 얘는 4니까 얘는 4, 2 하나 주면 2만 남아요. 즉 4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를 4의 제곱으로 일단 칩시다. 그럼 얘는 4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1, 얘도 1 이렇게. 즉 얘를 계산을 해주면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6에다가 16에 3개 있는 거니까 48일 거예요. 딱 3으로 약분하면은 16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면서 정답은 17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5x로 나누고 5x를 곱하면 그냥 5x인 거고, 얘는 x를 나누고 x를 곱하면 그냥 x잖아요. 약분하시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이거를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면 2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거 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위아래 n으로 나누면.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얘를 통째로 치환할게요. x라고. 그럼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뀌고요. k가 1일 때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2, k가 n일 때 얘는 3 이렇게. 즉 얘가 x분의 1이고
k의 개수 n분의 1이 얘가 dx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lnx에다가 2하고 3 넣어주면 되겠죠. 3 드시면 ln3 마이너스 ln2 ln2분의 3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예일 때 수열 AN의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화를 시킬게요. 루트 AN의 제곱 플러스 EN 플러스 A의 N 이것 분의 이 합차로 찢어지면 AN 제곱 플러스 EN에서 AN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EN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얘가 3분의 1로 이렇게 가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것은 6분의 2라는 거죠. 이거 좀 계수 맞추자. 밑에 거는 그럼 6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3이 나와줘야 되고 이 루트 씌운 거 자체가 여기서도 3이 되면 되네요. 얘가 3이고요. 이 안쪽에서 이거 제곱이 돼서 나오니까 똑같이 3이겠네. 공차는 3.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는 부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t라고 세팅을 하면 이게 지금 정사각형인 거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여기다가 t 넣어준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적을 우리가 정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라서 자,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여기다가 t 넣은 거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4에다가 t에다가 2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치환적분이죠. 마이너스 2t의 제곱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마이너스 4t dt 얘가 dx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인테그랄 얘가 2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4t dt가 dx니까 얘네들 마이너스 dx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사실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분 구간을 보통 바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여기는 2의 t제곱이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거 그대로에다가 얘 하나씩 사이좋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 들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k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k, a, b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얘 대소관계도 나와 있죠. 여기다 1번이라고 쓰고 두 점 a, b가 곡선 위에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a, b의 특징은 서로 x좌표, y좌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여기까지 2번 조건 쓸게요. 자, 곡선 C 위의 점 A에서의 접선과 곡선 C 위의 점 B에서의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때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번 조건인 거고 여기까지 4번 조건인 거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일단 이 3번 조건 먼저 씁시다. 왜냐면 얘네 둘이 서로 y는 x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인식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저 점은 A, B니까 한 이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 A, 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들의 길이가 지금 2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Y는 X 대칭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죠. 2배 해주고 2배 해주고 2배 해주면 얘는 X좌표의 차이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 특수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빼주면 B-A라는 거 얘가 2가 된다는 것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접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Y'을 구해야겠죠. 자,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2x, x에 대해서 미분, 곱미분하시면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x에다가 y의 프라임, 플러스 2y의 y의 프라임, 이 값이 0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 y 프라임으로 묶어서 개수로 나누면 y의 프라임이라는 건 x-2y 이렇게 나눠질 거고 여기 위쪽에는 2x-y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여기다 넣으면은 그 접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숫자의 구조상 얘네 보면은 여기서의 접선이랑 여기서의 접선은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일단 A, B를 부연 설명해 줄게요. A, B 여기다 넣어보면 A-2B분의 2A-B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B, A를 넣어봐요. 그럼 B-2A분의 그리고 여기는 2B-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네끼리 무슨 관계가 있냐? 자, 이거 역수 한번 해볼게요. 여기 A가 계속 1인 거니까. 역수해주면은 2B-A분의 여기는 B-2에게 올라가겠죠. 그럼 위아래 이제 마이너스로 곱하면 A-2B분의 2A-B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이게 똑같은 식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얘 값이 뭐 라지 X면 얘 값은 라지 X분의 1인 거예요. 서로 역수 관계라고 지금. 요 장면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1풀 어떤 탄 그러면 m 곱하기 여기 x 곱하기 x분의 1 하면은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네들의 그 기울기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놓읍시다. 얘네 절대값 씌우면 이 값이 3분의 4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 2 곱하시면 여기 3분의 8이야. 자, 원래 놈이랑 그 역수한 거랑 빼가지고 3분의 8이래요. 그럼 x는 뭐예요? x는 뿔마 3 아니면 뿔마 3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3에서 3분의 1 빼면 그 사이즈가 3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여러분 좀 잘 알아놓으세요.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4분의 15 이런 거 보면은 4하고 4분의 1이 떠올라야지. 그러니까 3분의 8 요거는 기출에서 많이 썼던 그런 숫자기도 하니까 좀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x의 값을 빠르게 좀 캐치를 하고 자 우리 연립할 거예요. 식 하나 더 얻어내야 되니까 이제 빨리 넣어줘서 계산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a라는 이 점 있죠. 여기 a라는 이 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넣어주시면 a-2b 이것 분의 여기는 2a-b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가 요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였을 수도 있고 양수였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얘네 관계 이용해가지고 좀 하나의 문자로 바꿔놓고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넘어와. b를 제거할게요. 그럼 여기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한마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여기 위쪽에 이 2a에서 b를 빼세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그러면 앞쪽으로 마이너스 뽑을까요?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것 분의 a 마이너스 2야. a는 지금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 보세요. 얘가 사이즈가 1이 넘어갈 수가 있나요? 1 절대 못 넘어가죠. 밑에가 지금 더 크잖아. 그러니까 뭔가 3 이런 거는 좀 이상하죠. 3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그럼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2가 3a 플러스 12죠. 그럼 2a의 값이 마이너스 14라서 a는 마이너스 뭐 음수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딱 봤을 때 뭔가 느낌이 3분의 1 중에서도 마이너스 3분의 1 이럴 것 같긴 한데 이거랑 3분의 1 뭐 둘 다 보면 이거 봐봐요. 이거 x제로 해봐. 3a 마이너스 6 a 플러스 4 2a가 이제 10인 거니까 a는 5. 딱 맞죠? 그러니까 a가 5였던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x제로 곱할게요. 3a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죠? 즉 4a가 2니까 a는 2분의 1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돼. 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짜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찾았고요. a 찾았으니까 b가 7이라는 거 찾았고요. 이제 k는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k는 자, 이 한 글자가 핵심입니다. 곡선 위의 점. 이거 2번 조건 써야죠. 곡선 위의 점. 5,7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5 마이너스 35 플러스 7, 7에 49 플러스 k 이퀄 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 얘까지 하면 39 넘어가면 마이너스 39 k는 마이너스 39 이걸 다 더하면 얘는 12 계산하면 마이너스 27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면 f에 a의 2의 값을 넣어서 답 내라 이랬습니다. 그럼 f가 뭔지 봤더니 초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랍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fx를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뭐 a의 2도 구해서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생각 갖고 문제 읽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대요. 자, 이거 왜 나왔을까요? 진수 조건 쓴 거죠. 뭐. 이거 ln 이렇게 있으니까. 그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거라고 하자. 끊어주시고. 자, 함수 gx가 주인공이야. 얘 1번 조건 이렇게 좀 쓸게요. 얘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대하려면 이게 된다. 자, 극값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미분해줘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안 쓴 조건들 체크하려고. 두 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하래요. 자, 가조건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0 이상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3번. 그럼 이런 말을 뭐 해준 이유가 있겠죠? 좀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은 얘를 a1부터 a3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그 값이 얘가 나온다. 이렇게 4번 조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을 좀 해볼 건데 얘를 극값 얘기 나오니까 이걸 먼저 좀 미분을 해서 관찰을 해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여기는 f'이 없죠. 얘는 있는데 얘를 부분적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여기서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적분에서 적분 문제 나오면 부분적분이 좀 약간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잘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또 할 수가 있고. 자, 하나씩 갑시다. 얘를 윗끝 아래끝 먼저 맞추세요. 자, gk의 값 얘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미분하세요. g'x라는 것 얘는 f'x의 ln fx라는 거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 이상인데 이거 0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k라는 이 순간에서 굉장히 어떤 극소인 포인트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자,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그 값을 언제 갔습니까? 얘가 0이 되거나 fx가 1이 될 때 갔겠죠.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fx가 지금 2차 함수잖아요. 그리고 초고차 함수 1이니까 개형은 무조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이 원래 그 값의 후보고 막 여러 개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은 A1, A2, A3라고 대놓고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1을 그려.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럼 얘가 사이좋게 A의 1, A의 2, A의 3라는 거지. 말 뜻 자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얘가 y는 1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부호 변화 볼까요? 자 얘는 이 A2 이 근처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요. 얘는. 그리고 얘는 원래 1일 때가 이 값이 0이잖아요. 근데 1보다 작은 값이네 이 함수 값이. 즉 이 값은 무조건 음수예요. 아까 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는데 이 음수랑 만나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겠네. 여기가 극대인 포인트가 될 거고요. 여기 양쪽에서 극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 G'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보면은 GK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극소가 되는 그 순간에 0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K라는 거지. 아 그러면 F에다가 K를 넣어서 1이 된다라는 요런 데이터도 얻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함수도 뭐 잡아줄까요? 여기 F, 여기 1이 있으니까 1을 빼. 초거창계수 1이니까 x-a의 1, x-a의 2 여기까지 해서 1 넘기면 fx도 나옵니다. 여기 a3 이렇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다 a2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a의 2 넣어주시면 a의 2와 a1과의 차이 이게 뭐예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그리고 a의 2와 a의 3의 차이인데 얘는 여기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곱해야 되고 플러스 1 이거가 답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안 쓴 조건 이 남원 조건을 좀 써야 되고 여기 이 포인트에서 얘가 지금 극소인 순간이잖아요. K가 그러니까 여기 0 이상이다 이랬으니까 극소인 포인트였을 거고 여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K였을 거라고. 그럼 얘는 부분적분 이 스멜을 맞고 얘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자 적분 FT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오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 그대로 뒤에 거 미분까지 그럼 FT분의 F'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끼리 하나씩 약분되면서 이렇게 얘를 적분하면 다시 FT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K부터 X까지 넣을 거고 X 넣으시면 FX, L은 FX, 마이너스 FX에서 K 넣은 걸 뺄 건데 K 넣으면은 아까 1이라 그랬죠? 얘는 펑하고 터집니다. 이 K 넣으면은 1인 거니까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얘가 GX다. 자 그럼 여기서 이 GX 여기 있죠. 제 대신에 얘를 쓰세요. 여기 fx랑 얘랑 죽죠. 얘랑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1이야 그냥. 아 인테그랄 a1부터 a3까지 1dx가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그냥 적분하면은 a의 3에서 a의 1을 뺀 게 2분의 3인 거고 이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 아까 전에 구하라고 한 거 얘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니까 즉 16분의 7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이게 나와 있을 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해볼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등비수열이에요. 그리고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 봐서는 이 공비의 사이즈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음수인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 모르니까 자, 얘를 갖다가 표현을 먼저 할게요. 타겟으로 얘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r분의 a 앞쪽에 있는 건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m에다가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 이것 분의 ar 제곱 이게 되겠죠? a3가 초항이네. 요렇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해봐라. 그런 m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럼 결국에는 a와 r을 구해가지고 얘를 세팅한 다음에 m의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거를 갖다가 구해주면 되겠지. 설계 끝. 그럼 얘랑 얘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가 1번 조건, 얘는 2번 조건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말뜻이 1-r분의 a가 앞에 거 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1-r분의 ar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r분의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 값이 5예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얘는 무조건 양수죠. 이 구간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죠. 이 a의 값도 무조건 양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양수가 됐잖아 결과값으로. 양수랑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원래도 양수여야지. 여기까지 뽑으시고 자 두 번째 얘를 볼게요. 자 이 사인이 계속 바뀝니다. 얘가 1이면 1이고요. 2면 0이고요. 3이면 마이너스 1이죠. 4면 0이죠. 5면 1이죠. 4개마다 주기로 바뀌는데 이거는 좀 눈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암산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절대값 A1 암산하지 말라는 거 쓰는 것도 못해. 이러면 A2, A3 이거에다가 1 그리고 2 넣으면 펑 하고 터지죠.
그 3 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시고요. 여기다가 3 넣으면 A의 4 더하기 A의 5 그리고 여기다 4 넣으면 터지죠. 그 다음에 A의 6 더하기 A의 7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A의 8, A의 9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이거 지금 계속 더해가지고 뭐가 되라? 2가 되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식세울까요? 일단은 여기서로 넘어올 때 R 제곱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좀 쉽게 쓰면은 얘는 원래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그냥 A2 더하기 A의 3에다가 바깥쪽에 R 제곱을 뽑으면 됩니다. 얘는 그냥 R 제곱은 양수니까 맘대로 지 맘대로 절대값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로 넘어올 때 공비가 몇? 마이너스 R 제곱 즉 1 플러스 R 제곱 분의 자 초항이 들어올 건데 얘가 초항이에요. 그럼 얘는 AR 얘는 AR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A는 무조건 양수니까 바깥쪽으로 그냥 절대값 밖으로 나갑니다. 그 나머지 애들은 절대값 R에다가 1 플러스 R이죠. 묶으면. 근데 1 플러스 R도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R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원래 나눠서 해야 되지만 당연히 음수인 게 뭔가 합리적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나누고 나면 여기서 일단 없앨 거를 이렇게 날라가고 얘랑 얘가 날라가? 그러면서 얘랑 얘를 이쁘게 다시 쓰면은 지금 양수인 케이스 R이 양수일 때 R이 음수일 때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1-R에다가 R 이것 분의 1 플러스 R 제곱 얘가 2분의 5라는 거예요. X자로 곱할게요. 2 더하기 2R 제곱 얘는 5R 마이너스 5R의 제곱 넘어와 7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럼 얘는 7RR 1, 2 뭔가 안 되죠 인수분해. 자 판별식 써볼까요? 25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 C 음수 나오죠? 헉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 아닐 줄 알았어. 얘는 이제 음수면 여기저기 나눌 때 이거 다 날아가면서 얘 마이너스 나오죠? 즉 마이너스 R에다가 1 마이너스 R 위에는 1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5라는 거니까 X자 가면 2 더하기 2R의 제곱은 마이너스 5R에다가 플러스 5R 제곱까지 다 넘어오세요. 3R의 제곱 마이너스 5R 마이너스 2가 제로다. 3RR 1, 2 그리고 여기는 1, 2가 안 되고 2, 1이네. 이렇게 해서 마부 R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음수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1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쓸게요. R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했고요. 자 초항 구하러 갑시다. 초항은 아까 여기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은 3분의 4 곱해. 그럼 3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계산하면 3분의 2죠. 3분의 2A가 3분의 20이래요. 그럼 A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겠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서 깔끔하게 또 쓰면 자 이 값은 뭐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R인 거니까 3분의 4분의 10 이렇게 되거든요. 즉 위아래 3 곱하시면 4분의 30이에요. 4분의 30. 그럼 4분의 30에다가 100을 곱하면 이거 치면 25니까 750에다가 이거 계산합시다. 1 플러스 27분의 1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9분의 1A 이게 되겠죠. 그럼 얘는 위아래 27을 곱할게요. 그러면 28분의 얘는 30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누면 14분의 15야. 14분의 15M 이게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편하냐면 얘를 15 곱하기 14분의 M 이렇게 이제할게요. 그러면 15 곱하기 몇 가지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몇부터 안 됩니까? 얘를 만들어내려면 이 값 자체가 50이면 안 되죠. 그럼 기가 막히게 제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9까지는 아직 양수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즉, 얘 14분의 m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m의 max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14 곱하기 49가 m의 max죠. 그럼 49 이러지 말고 그냥 50을 14개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14개 한 개 빼주면 되잖아. 얘를 50-1로 해가지고 분배하라고 이렇게. 그럼 얘는 700에서 14 빼주시면 68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K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얘가 뭔지 봤더니 뭐 두 정수 A, B에 대하여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의 최대값 여기 안에 이 K가 들어있네요. 그럼 사실 H가 뭔지 봤더니 이 GX에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G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 역함수 미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역함수를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즉 얘는 G 프라임 C분의 1 이거를 구하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는 거고 관계가 뭐냐면 H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서 C 그럼 G에다가 C를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거기까지 파악을 좀 하고 문제 읽을게요. fx가 끊고 여기까지 1번
얘는 좀 희한한 게 여기 A 들어있고 여기 마이너스 2A 여기는 B 뭐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겼죠. 생긴 걸 잘 봐주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라고 했어요. 자, 보통 정수 조건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면 많은 케이스들 중에 어떤 걸 제거하고 이런 걸로 써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수 전체집을 정의된 GX 써있죠. 여기다가 3번 이렇게 이제 써줄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눈에 띄는 건 이 양쪽 사이드에서는 그냥 fx에다 2 더한 거 아니에요? 얘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 fx에다 2 더한 그 모양은 어쨌든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면 뭐 이렇게 올라갈 거고 뭐 단조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음수면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어디 적절하게 0, 2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양쪽 끝에만 본다 이거야. 여기만 보거나 여기만 또는 여기만 이렇게. 거기 가운데 이 모양은 없고 알아서 이제 이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얘가 들어가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합성함수잖아요. 겉함수 속함수 나눕시다. 이 겉함수는 코사인이고요. 이 속함수는 fx에다가 4분의 파이를 곱한 모양이에요. 그럼 겉함수 여기다 그려놔. 여기다가 y축, x축 그리시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이 속함수 얘가 새로운 정의역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이러면 됩니까? 봐봐요. 0에서부터 막 여기까지 가요. 여기 x값이 이게 왔다 갔다 해. 이 안에 있는 값이. 그럼 코사인 값은 0부터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러면은 이 전체적인 값이 1대1 대응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증가만 하는 이 구간 내에 있거나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또는 뭐 감소만 하는 쪽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지금 파이인 거니까 사실 이 0 넣고 2 넣고 그러한 상황들 그 fx가 지금 약간 우리가 움직임을 변화되는 걸 관찰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무조건 파이를 넘으면 안 돼요. 파이를 넘어가면 주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파이가 안 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fx가 지금 뭐 단조 증가인지 극소인지는 몰라. 이 사이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지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그 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값을 갖는다는 게 좀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시 들어간대. 그럼 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은 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1대1 대응이 깨지지. 그죠? 그러니까 fx 자체가 이렇게 그 값을 갖는 모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얘 이퀄 0이라고 나왔을 때 짝수 판별식 갑시다. 4a의 제곱 마이너스 3ab 얘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a가 0이 아니니까 정수니까 만들어 나눠요. 4a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양수면은 그냥 나누겠는데 음수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냅둡시다. 요렇게 이 조건을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근데 둘 다 정수기는 해.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무식하게 증가를 하든 쫙 이렇게 내려오든 0하고 1을 잘랐을 때 여기거나 양쪽에서 채택을 하고 구멍 뚫고 여기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 0 놓고 이제 2 넣었을 때 4분의 파이라는 거. 근데 0 놓고 2 넣는 게 되게 특이한 게 0을 넣으면 일단 F0은 얘예요, 얘. F2는 여기다 2 넣으면 죽어요. 여기 2. 이것 때문에 여기 2의 세제곱꼴이 돼가지고 죽어요. 즉, F의 0하고 F의 2하고 가는 동안 이 간격이 맥스 파이를 넘으면 안 되죠. 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얘 이거 약분하고 4를 넘기면 이거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B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게 보이죠. 자, F0이 뭐냐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자, 그럼 2 넣으면 여기서 빼는 거니까 B-2를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절대값 마이너스 2B가 4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정수니까 후보가 이런 식으로 있죠. 뭐 0이 아니다 이런 말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범위가 있잖아. 이렇게. 확인? 0 넣어볼까요? B에다 0 넣으면은 4A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정수 뭐 있어요? 정수 0이 0밖에 없는데 지금 0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 안 되죠? 자, B의 값이 1이어보세요. 그럼 1이어보고 얘네 넘어가면은 4A의 제곱, 여기는 3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B의 값이 현재 1인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4A의 A의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고, A의 값이 0과 4분의 3이면 0밖에 없죠. 그 정수가. 이거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1이어도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플러스로 바뀌면 또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 정수 없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넣어볼까요? 2 한번 넣어보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는 a의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b가 2고 a가 1이거나 b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 다 가운데 플러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니까 이때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니까 단조 증가를 하든 간에 초고차원 계수가 a니까 증가를 하든 간에 아니면 감소를 하든 간에 뭐 결정해라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자, 따라서 난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f의 x라는 거, 이 상황을 좀 씁시다.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b가 2인 거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f의 x는 얘를 좀 넣어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여기 b에다가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얘는 어차피 0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그러니까 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의 0 여기다 0 넣으면 지금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다 쓸까요? f의 0은 마이너스 4 그리고 f의 2는 여기다 2 넣으면 8 마이너스 2는 4니까 8 여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2 넣으면 0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실은 우리가 g를 좀 그리면 사실 이 f 입장에서는 플러스 2만 된 느낌인 거고, 양쪽 사이드에서는 0보다 좀 작은 쪽에서는 사실 0을 넣으면 원래 마이너스 4인데 2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인 그런 상황, 초고차원 계수 양수니까.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원래 0인데 여기가 2인 그런 느낌인 거고, 그 사이에서는 0을 넣으면은 f0이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파이거든요. 그럼 그냥 우함수니까 파이랑 똑같고 마이너스 1가 2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넣어보면은 이게 0인 거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 gx가 되는 거구나. 그럼 얘일 때는 이때랑 이때를 좀 쓰면은 f의 0, f의 2 0 넣으면 0 나오고요.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을 여기다 한번 넣어주면은 얘가 0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 진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파이, 그냥 파이랑 같죠? 코사인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증가하는 모습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x의 모양이에요. 분홍색으로 그리는 게 gx의 모양이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값들이 여기다가 세팅을 하면 여기 2, 마이너스 2. 우리가 h 이거의 최대값 구하고 있으니까 gc가 언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려면 얘랑 만나야겠는데? 그죠? 이 바깥쪽이 아니라 이 사이 구간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려면 이 마이너스 2보단 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c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다 c 넣으세요.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fc 이런 식으로 되고, 얘가 언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 이건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중에 어떤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값이 최대가 될까요? 최대가 되려면 그러면 이 g 프라임 얘 있죠, 얘는 이 사이에서 기울기가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수인 거는 취급도 그냥 버리고 이 첫 번째 케이스 버리고 얘만 가지고 따지면 된다 이거지. 이 상황을 연출했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 뿔 바꾸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우리가 fc는 지금 얘와 얘 사이에 나와야 되잖아요. fc는 0과 마이너스 4 사이. 그럼 사실 얘가 될 수 있는 건 원래는 뭐냐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만들려면 이게 1이 되거나, 근데 1은 얘네들 벗어나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 1이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면서 얘가 1이 되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런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또 뭐 마이너스 7 또는 7 이런 것도 되죠. 근데 이 범위가 벗어나서 문제지. 그러니까 FC가 1이에요. FC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을 얻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됩니까? C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2C 제곱 마이너스 2C,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포인트.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1 한번 넣어주면 얘 죽는 거고 딱 맞죠? C의 값이 1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제에선 지금 얘가 1, 얘가 1, 얘가 1 이거니까 G'1분의 1 이게 바로 최대값인 그 순간인 거고, 자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서 1 넣어가지고 이제 역수를 취해줄게요. 자 합성함수 미분, 일단 겉미분 갑시다. 사인에 4분의 파이에 f의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바깥쪽에 있었고 속미분 나오면 4분의 파이에 f'(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다가 1 넣을게요. 1 그리고 1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기어 나오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2 치면은 루트 2만 남죠. 그럼 루트 2에다가 4분의 파이에다가 f'1이 필요해. 그럼 아까 전에 얘 미분한 거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여기다 1 한번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역수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파이 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k의 값이 얘인 거니까 이거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2분의 16 답은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